일단 사장 쓰기로 풀지 못한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어제 들으면서 1에서부터 4까지는, 4부까지는 했고요.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 5부, 프롤로그는 전부다. 내가 이 글을 왜 썼는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짧고 분명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무엇을 쓰겠다는 확실한 자기 컨셉을 독자에게 밝히는 설계도와 같은 글이 프롤로그래요. 사실 프롤로그만 읽어보면 아, 이 책을 읽어야 되겠다. 아, 읽지 말아야 되겠다. 또 사실은 판단이 되더라고요. 지금부터 저는 다독의 환상을 가진 당신의 딱딱한 신념의 정면으로 부딪혀 보려고 한다. 성실히 책을 읽고 온 당신의 노력이 어째서 깊은 시선으로 응축되지 못하고 가벼운 안개처럼 흩어지고 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볼 것이다. 사실 다독 애찬론자, 그 추구 없이 다독의 강박에 시달려온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책을 하나 잡고 끝까지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저자는 사실 전체 다 읽을 필요 없다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읽어도 된다고 얘기하고요. 목차는 걸치게, 목차는 수십 차례 수정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프롤로그 바로 뒤에 붙여서 쓴다고 해서 이게 좀 저는 굉장히 팁이었던 것 같아요. 프롤로그 다음에 바로 목차로 가고 그 목차에 따라서 1장, 2장, 3장 쓰는데 그게 아니라 프롤로그와 목차 사이에 1-1, 1-2, 1-3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프롤로그에 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의도를 갖고 주제를 갖고 써야 했지라고 생각하고 뒤에 목차에 아 1장 뭐뭐에 관하여 그러면 그 관하여에 대한 흐름을 잃지 않고 계속 길 앞날잡이 가이드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배치해서 하더라고요. 이거는 되게 유용할 것 같고요. 플로로그는 컨셉이고 목차는 중심 빼대기 때문에 빼대가 튼튼하면 사실은 거의 다 쓴 거나 마찬가지인데 목차는 거치게 쓰고 나중에 다시 한번 수정하고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쓸 게 없다는 말, 요 말에 대해서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어느 시점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순간을 한 장의 사진에 담아낸다고 생각해보고 정확하게 묘사를 해보라고 하거든요. 쓰기는 문제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일어난 좌표는 인생에서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충돌 지점인데 길거리에서 쾅 하고 충돌음이 들리면 동시에 우리는 그 시선으로 방향을 전환하잖아요. 충돌이 클수록 사건은 오래도록 뇌리에 남는다고 합니다. 인생은 사건의 연속이고 긴 글을 쓰려고 할 때는 삶의 맥락이 얽힌 인상적인 사진 40장을 추려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책을 쓰고자 했는데 만약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내 인생에 살아오면서 가장 뚜렷하게 머릿속에 남는 거 인상 깊은 사진 4장을 40장을 추려본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장 한 장 풀이해 나가면 그게 또 책이 된다고 하거든요. 사건이 엄청난 무엇이어야만 글감이 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괜찮다고 묻어온 무반응 속에 진실을 확인할 때 글감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저자가 혼자 빈 공간에 집에 들어왔을 때 혼밥을 먹은 그 느낌을 썼는데 그것도 굉장히 홀로 먹는 밥, 그냥 밥상에 진수천장처럼 차려놓지는 않아도 자기 혼자 그 꺼내서 먹는 그 느낌을 굉장히 잘 서술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조차도 일반 사람들한테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글이라는 거. 사건의 자리에 사유를 집어넣어도 글감을 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산을 오르면서, 길을 걸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꽃을 보면서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건 너머의 것을 보려고 시도할 때 시야에 새로운 세계가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이게 통찰인 것 같습니다. 관찰을 넘은 통찰. 은유라는 걸 굉장히 저는 여기서 여기 말하는 사장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의 말이 타인의 눈동자를 반짝이게 하는 순간이 은유라고 합니다. 책을 사인받을 때, 여기다가 저자님 사인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책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맹인이 나 눈을 못 봐요가 아니라, 저는 봄이 와도 봄을 볼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말처럼, 그렇게 은유는 삶과 죽음이 예정된 생명이기 때문에 은유는 끊임없이 죽고 다시 태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잔나비 노랫말 중에 나는 잊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훅고 가셔요. 이렇게 노랫말이 있는데 이 말에도 은유가 있다라고. 그래서 은유는 어렵지 않다. 삶의 곳곳에 은유가 있는데 그거 우리는 찾아내서 지면으로 옮겨오면 당신 이야기가 새롭게 파란불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잊지 말라고 합니다. 은유를
하라고. 그래서 시인이 그래서 위대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노트북, 태블릿, 책 세 가지를 책상에 이어놓고 책 쓰기를 시작하고 한개 세팅 반드시 필요하다. 전자책 활용하면 또 효율적이다. 읽고 밑줄치고 옮겨 적고 덧붙여라. 그래서 문자 수집 폴더라고 하는 곳에 저장해놓고 언제든지 한 달마다 한두 번씩은 보고 그 문장에서 가져올 거 없는지도 생각해보라. 그리고 필력 필요 없다. 잘 쓰면 되는데 그 잘이라는 건 내가 진실하게 내 안에 걸 꺼집어내서 펼쳐내주면 된다. 그리고 플로로그와 목차 이 부분도 굉장히 처음부터 다 다듬지도 못하고 쓰다 보면 다시 또 수정하게 되니까 일단 쓰기 하라고 얘기하고요. 세상은 모든 게 다 글감이다. 그래서 글감은 재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생각, 내가 어디 방향에서 관심을 갖고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글감이 나한테 다가오니까 이제부터 눈 똑바로 뜨고 주변에 그냥 보이는 걸 그냥 보지 않고 그 너머에 뭐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하다 보면 글감이 나온다고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